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박스 템베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준비했는데 증시 시황 분석과 함께 금은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개별 종목 차트까지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FOMC 연준 회의록에서 내년 1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2024년 1월까지는 최종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고 미국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평가는 여전히 고평가되었으며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의 경우 예상보다 더디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가 조금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했네요. 그리고 또한 은행 지금 불확실성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말을 했는데 카시 하원 의장께서 백악관과 대화가 여전히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민이 가장 높은 부채 한도 비율을 가질 수 없는 데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산량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고 또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M2라는 통화량을 감소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국면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투자 자금들이 축소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증시가 최근에 수상하죠. 자,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건데요. 자, 왜 상승하냐?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상승한 겁니다. 결국 부채한도 증액은 정상적으로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돼요. 결국에 증액은 할 것으로 보여지고 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 것이고 증액이 단행되고 확실시 된다면 상방에 대한 거품이 생겨버리고 그 지점이 다시 증시 고점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풀어보면 숏 포지션 투기 소유를 뚝배기 깨고 그리고 롱 포지션에 대한 투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물량 넘기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위험한 영역이 되겠죠. 지금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차트 분석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불러온 나스닥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요번에 부채한도 증액에 단행한 경우에 이 피치에서 낸 건데 신용 등급 하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해서 증시가 굉장히 유동치동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 30% 정도 올라가면서 증시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장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트 보기 전에 자, 지금 이거는 M2 통화량 증가추이예요. 보면은 미국의 통화량인데 2020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풀렸죠. 이때 풀린 돈이 대략 8천조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근데 이거를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부채한도 증액을 해버리면은 돈이 조금 더 풀리기 때문에 금리를 무리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나 은행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일시적인 반등장일 뿐이고 너무 과대 낙폭에 대한 한 번 더 반등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한번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나스닥 지수 반등장 및 횡보장이죠. 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했는데 이때 부동산 거품이 이제 끼는 과정이에요. 이게 끼는 과정에서 증시도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됐고 결국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이렇게 폭락세를 연출한 모습이고 자, 이거는 1971년부터 1980년도까지 S&P 500 지수 10년 박스권 차트입니다. 결국에 한번 고점까지는 터치를 하는데 이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조정세도 좀 많이 나오죠. 위아래의 변동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저항이 닿을 때마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이것도 코스피 7년의 박스권 차트입니다. 자, 증시는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런 박스권 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 하락이 나왔고 반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저항이 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7년의 박스권, 이거는 유동성 부족고 그리고 GDP, 기업의 성장률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박스권 흐름을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나스닥 일본 캔들 차트 흐름이고요. 일본 캔들 선상에서 보면은 지금 장대로 말아 올린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 나스닥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상승 나오고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죠. 우상향을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일단은 제가 목표한 가격까지는 도달했어요. 자, 첫 번째 1차 목표가 12,800불이었고 그리고 지난 증시 시황 분석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오를 경우에 이 주황색 얼마죠? 13,200불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패러렐 채널인데 이 상단까지 오를 경우에 13,500불입니다. 자, 이 이상은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고 약간 조금 오버슈팅 하더라도 이거는 광기에 의해서 소폭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일단은 상승이 급하게 연출되고 있다.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어요. 급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지금 이거 오르는 거 단타로 끊어먹는 게 아니라 중장기 스윙으로 접근했다가 자칫하다가 크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단타를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유동성이 지금 한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975포인트. 그래서 이제 주봉 캔들 선상에도 보면은 지금 구름대 선스팬 2 저항을 딱 닿는 부분에 있고 조금 더 올라갈 것을 보는데 이게 13,200불 이 정도 위치고 오버슈팅 경우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RSI도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로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 두 번째 터치를 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국내 코스피 차트입니다. 국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패러렐 채널로 이렇게 그어봤을 때 하락 채널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 그거에 따라서 한번 눌리고 상승할지 아니면 즉시 상승할지 이게 경우의 수가 갈린다고 봅니다. 만약 증시가 지금 급하게 간다면은 바로 그냥 즉시 상승한 다음에 하락세로 이렇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금 느리게 간다 하면은 한번 거의 눌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서 2700포인트 한번 터치할 것을 보여집니다. 이거는 코스피 월봉 캔들 차트고요.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의 패턴이 지금 형성되면서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목구름대의 이 기준선 부분까지는 한번 터치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지금 27일인데 월봉 캔들이 한번 바뀌고 하반기 폭 메우고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박스권으로 크게 보는 게 맞지 이게 막 우상향한다, 정고점을 뚫는다 이런 새로운 논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논리가 등장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는 조금 위험한 이유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포인트. 근데 미국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어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경우에 금리차가 지금 1.75가 나온 게 2%대까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금리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이 벌어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랑 다른 이런 위기들이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고 자영업자의 부채가 1,000조 정도 되고 가계부채랑 이제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위험한 수치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 차트로 가져왔어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는 지금 이 채널 상상에서 가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 이 채널을 지지해준다면 한번 이렇게 슈팅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저는 정상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금리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1위로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금이랑 은으로 자산을 방어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달러 지수는 2개월 만에 최고치 부근을 기록하면서 주간 1%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고금리 장기간 지속 전망에 3주 연속 상승을 예상하고,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심리 영향, 바이든과 메카시 2년간 부채한도 상향 및 지출 제한의 합의 근접, 그래서 상승하고, 최근 급격한 FOMC 정책 전망 재평가에 환율이 움직이고 있고, 자,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래서 6월에 추가적인 25bp 인상 가능성에 52%가 확대 반영했다고 합니다. 52% 확률로 다음 달에 베이비 스텝을 밟을 수 있다. 그럼 4번 연속 베이비 스텝이 되는 거죠. 달러 인덱스 차트는 지금 한번 저항에 걸렸어요. 일단은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 한 차례 저항에 걸렸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랑 생공격의 개수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반대로 가는 흐름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이 구간에 오히려 지지를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으로 즉시 상승의 경우도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다음 달에 만약 미국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경우에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천연가스 3개월 차트입니다. 자, 천연가스를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 지지 닿는 구간 3개월 차트로 봤을 때 이 지지 레벨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3개월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은 올해 겨울이나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불에서 이 4불 위치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천연가스 차트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트가 괜찮았고 가져온 거예요. 캄스토리 차트입니다. 자, 국내 그 식료품 테마 종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작년도 2월달 부근에서 강세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흐름으로 이 구름대를 타고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상승원의 반전이 한번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1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가 다시 한번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 흐름이 정말 괜찮아갖고, 아, 이거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자, 주봉을 보니까 지금 구름대에 저항에 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한 번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 흐름에서 반전 시그널이 나오면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또 시장 분석 시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테마들도 여러 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수 타점 나오면은 그 시장 분석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 자, 이거는 SCI 평가 정보인데, 저희 댓글에 제가 남겨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한번 오를 것 같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고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다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지지 라인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 한번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5,000원 부분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이번 상승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이 성공한다면 이 5,000원 부분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매물대를 뚫는 상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상승에는 보통 돌파 흐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 기술적 차트에서 많이 이렇게 세 번째에는 돌파 흐름이 많이 보이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상승이 된다면 아마 이런 국내 가계부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증시가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한번 상승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증시 반등에 이 종목이 잘 지켜주는지도, 가격을 잘 지켜주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괜찮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추세를 끄었을 때 추세를 지금 잘 받고 타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돌파 흐름 나왔어요. 돌파 흐름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7만전자 말씀드린 구간 입성 성공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7만전자까지 왔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한 75,000전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드디어 금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중국 금은 매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40톤 이렇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도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근데 중국이 왜 매수할까? 찾아봤어요. 중국을 비롯하여 브릭스 국가들은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브릭스의 새 화폐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수용이 아닌 국제무역에서 사용될 화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을 담보로 한 디지털 통화 CBDC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JP모건과 알리안츠 임원 출신 베테랑 투자자인 존 울펜바거는 미제스 연구소 투어를 통해 브릭스 통화 창설의 성공이 미국 달러와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모든 제국은 궁극적으로 패망했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며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연합을 지칭하는 브릭스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무자비한 패권을 휘둘러온 미국을 무너뜨릴 힘을 갖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브릭스 회원국들이 금 보유량을 굉장히 늘리고 있고 신흥국에서도 늘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패권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금 가격이 한번 돌파 흐름 나오게 된다면 천정부지로 시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브릿지워터 레이달리오 전 회장님입니다. 자, 세계 경제에서 달러 지배력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달러는 부채로, 그리고 달러를 보유한 중앙은행은 부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달러가 부채 자산이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이를 보유한 것은 무역거래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 무역거래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3,300억 달러를 동결하고 유로화와 달러화를 사용을 막으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결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그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달러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무역거래에서 중국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중국 위안화는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을 담보로 한 CBDC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을 담보로 한 CBDC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은 차트입니다. 자, 은 차트는 지금 커머셜 스왑들러의 숏포지션 물량이 조금 감소한 수치로 8,652계약 정도 숏포지션 물량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바닥에 나왔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증시가 한번 상승이 다 끝나고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계 파동에서 은 가격이 이 부분에 도달하고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결국에 한번 슈팅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쭉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아마 이 구간까지 보면은 한 7월 정도는 돼야지 그 다음에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되는데, 자, 27불 넘어서 한 9월 달 부근에는 29불, 30불까지 한번 터치하고 30불 돌파 후에 이렇게 눌림으로 안착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란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은은 이렇게 흐름 움직일 것 같고, 지금 RSI가 일본 캔들 선상에서 37 정도로 그 과매도 구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일어나면서 과열을 해소시키면서 이렇게 내려간 현상, 그리고 매물대를 쌓아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상승할 경우가 높다고 봅니다. 커머셜 스왑딜러들의 다시 롱포지션 계약을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길이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은 같은 경우는 주봉 캔들 흐름으로 메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 캔들 선상에서 이 저항 매물대리들이 조금 많이 몰려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상승 나왔을 때 저항이 걸려갖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올 때 저항이 걸려서 조정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 주황색 선 장기 하락 트렌드만 돌파를 해주더라도 굉장히 이제는 상승률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봉 캔들 현상에서 한 차례 조정 파동이 나오고 이 일목 구름대의 지지를 1차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폭 내려가더라도, 자, 이 부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유동성이 한 차례 살아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최소 3년은 보자. 최소가 3년이에요. 최소 3년 보고 5년에서 8년 정도를 봤을 때 은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때도 은 가격이 11배가 오르는 시기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 흐름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자, 반등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바로 상승이냐? 아니란 겁니다.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 상승하고 이렇게 채널 그었을 때 하락하고, 상승하고 또 걸려서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또 걸려서 하락하고, 이거를 3차례가 반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게 고점부터 아래까지 무려 마이너스 22%의 하락세를 기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고 투자한다면 괜찮겠죠. 왜냐면은 지금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유동성 고갈 M2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증시도 하락하고, 약세장에서 폭락세가 이렇게 하락 파동 나오고 상승의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저항이 걸리면서 조정, 저항이 걸리면서 조정, 상승하고 돌파하면은 성공, 만약에 돌파 실패하면은 조정하고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승대를 위한 소폭의 조정일 뿐이지 이게 크게 보면은 큰 변동성이 아니다. 그리고 실물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금 주봉 캔들 차트인데 쭉 커머셜 스왑 딜러의 움직임이 지금 소폭 감소 수치죠. 지금 18만 계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16만 계약으로 감소 수치고,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크게 감소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전이 나왔다고 좀 확신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 다음 주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이 다음 주에 이 구간을 잘 지켜내서 양봉으로 마감해 준다면,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금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게 소폭 뚫려서 마감한다, 좀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하면은 이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낙폭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1845불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구름대 스팬 위에서 지지가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면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길게 완만해지는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격이 전개가 되고, 자, 다음번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런 상승 파동을 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도 마찬가지로 정밀한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금 월봉 캔들이에요. 자, 월봉 보시면 제가 이 구간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자, 금 이제부터 금이랑 은이랑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이 구간부터 계속 쭉 그냥 우상향만 그렸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은 한번 조정을 받았던 달도 있어요. 자, 근데 한 달 그냥 딱 조정 받았던 거지, 결국 보면은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던 거예요. 다만 금 가격이 한 번 쭉 상승한 게 아니라 이 시계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의 흐름으로는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드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로 조정 나오더라도 월봉 캔들 흐름 선상에서 조정 나오더라도 딱 이 구간이다. 자, 이 구간에서는 다시 지지를 받고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 저항에 닿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한번 거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구독자님께서 KRX 금과 종목금 시세가 어떻게 다르냐, KRX 금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여쭤보셔갖고 가져오게 됐는데요. 자, 국제 금 시세 플러스 미국 달러 가치 그리고 국내 수급 요인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를 포함하면은 실물 인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제가 두드려 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일단은 이거는 기준일은 5월 25일이고 계산했을 때 골드 그리고 달러 환율 계산했을 때 1온스에 250 거의 260만원이죠.
1g으로 환산하면 91,440원. 그리고 KRX 골드 1g은 83,600원. 그리고 부가세 포함하면 한돈에 344,4,850원입니다. 자, 그래서 종로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종로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려면 전기세, 가스, 수도,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종로금은 347,000원이고 B 업체 브랜드 골드바는 357,000원인데 브랜드 가격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부분이 있는 거고, KRX 한돈 가격은 부가세 미포함했을 때 313,500원입니다. 저렴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미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에 344,850원입니다. 그래서 종로금보다 한 2,000원 정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저렴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냥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KRX에서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부가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내를 보니까 역프리미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그람당 지금 91,440원이 되고 있는데, KRX는 83,000원이기 때문에 역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세가 훨씬 싸고요. KRX 같은 경우는 거래 단위가 1g 단위로 거래가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래하기 조금 더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치세 10% 면제, 이런 부분 장점이고, 인출 비용도 조금 들고요. 그래서 부가치세가 가격에 10%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에 부가치세를 내면은 종로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팔 때는 종로금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개인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 같은 경우는 도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다 파는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금 인출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지점에서 인출 수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KRX는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가져오게 되었고요. 샌드박스 템베가 있습니다. 자, 시한부스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